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예담의 대표 공인노무사 김복수입니다. 오늘은 인사평가의 법률쟁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인사평가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상대평가, 절대평가 참 오래된 논쟁이죠. 사실 과연 어떤 게 답일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인사평가의 구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평가를 설계하느냐, 이 구조의 핵심인데요. 사실 인사평가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보면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 상대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그냥 순위를 정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경영진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한번 판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살펴본 판례는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사조치가 일어난 그런 판례입니다. 근데 그 판례 내용을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회사의 인사고과 제도는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단지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의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0명의 팀원이 있는데요. 그 10명 중에 10등이 과연 일을 못하냐는 것이죠. 아니죠. 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10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법원의 판단은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인사평가를. 자, 과거에 후지츠도 인사평가의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절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를 낮게 잡는다는 거죠. 쉬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되니까요. 또 상대평가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이런 정당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절대평가를 한 후에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평가 결과는 결국에는 보상과 육성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보상에는요, 인센티브와 연봉제가 있죠. 연봉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메릿 페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인센티브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주자는 거죠. 절대평가입니다. 하지만 메릿 페이는 다 높게 올려줄 수는 없다는 거죠. 누적식 연봉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인 등위에 따라서 S,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주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적용될 수 있고요. 육성에서는요, 교육은 절대평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미달하면 그만큼을 올려달라는 것이죠. 절대평가입니다. 하지만 승진이나 배치, 이동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승진시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좋은 자리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성에서도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병행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사실 고민의 핵심은 이걸 거예요. 절대평가가 어려워요. 예, 그 어려운 점은 가장 핵심은 절대평가의 기준 설정인데요. 자, 목표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그 목표를 판단하는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은 측정 기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정성적인 업무를 측정할 때 많은 회사들은 업무의 완성도, 기한의 준수도,
개선의 노력도 이런 것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한 준수도가 어떤 게 잘한 거냐는 거죠. 어떤 팀장은 제 기한 내에 오는 것을 잘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팀장은 D-Day 하루 전에 가져온 것을 잘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한 준수도의 A는 기한 일정보다 3일 이전에 업무를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이 조직에 공유됐을 때 절대평가의 또 수용도도 우리가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대평가는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행을 통해서 HR의 효율성과 법률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